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왜 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빨리 깨우치는 게 좋지 않을까. 팩트를. 여러분 이것은 허지훈 쇼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예, 산타는 실존합니다. 예. 실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알죠 그거 북미 그 우주 방어 사령부에서 예. 하루만 산타의 위치를 보여줘요.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북미 우주 방어 사령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타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날고 있네. 산타는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로 하고 네. 오늘 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두 분은? 집에 있겠죠. 아이 왜 그래? 그래도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따뜻하게? 아마 사우나 가서 오랜만에 밀린 때를 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네, 괜히 우리 작가님은? 여쭤봤습니다. 뭐 저도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쉬는 느낌이어서 뭐 가족들하고 가까운 식당 가서. 그것도 좋지. 네네네. 근데 뭐 이 나이쯤 되면 그거를 낭만적으로 안 보죠. 우리 허임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원래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그 원래 늘 보는 영화 있어서 그런 거 보고. 나 홀로 집에. 아니 멋진 인생 그거 보고. 네. 저는 예, 나름 좋아합니다. 네, 그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긴장도 이완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평소 안 하던 연락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해요. 네네. 뭐 하여간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Because today is Christmas, I forgive you. 참 낭만적인 날은 맞아요. 그래요. 네네. 7777 쓰시는 분이 오늘의 목요일이라서 너무 좋아요.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광일 작가님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쌤이 나오는 목요일 허지용 씨는 매일매일이 목요일이면 좋겠어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감동적이다. 표정이 몸이 건조해? 너무 눈물 흘리려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지금. 이상우님께서 팥죽 새알은 나이만큼 먹는 거라던데 박광일 작가님은 30개만 드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성kim 교수님 와 새알만 드시다가 밤치 세우시겠어요 하셨어요. 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릇이. 떡볶이 아니야? 팥이 멸종이 돼버리죠. 내가 진짜 주라기 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 속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 그 동지와 관련된 네. 크리스마스 유래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쓰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될까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동지를 대신한 크리스마스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동지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동지를 크리스마스가 대신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100여 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처음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그것이 왜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거기와 관련된 어떤 역사 내력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진 거네. 기존의 명절을 대체한 것처럼 이렇게 되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시풍 속에 들어가는 추석 그다음에 설날과 같이 크리스마스가 대략 그 위치 비슷하게 지금 맞아요. 차지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 내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성경 말씀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란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왜 로마 교황청에서 정치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결정을 했느냐? 서기 355년에 그 율리우스 1세 교황이 그 탄생 배경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예. 1950년 12월 25일이죠. 그 머리디스 빅토리호의 크리스마스 기적. 흥남항을 출발해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한 그 기적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 히스토리 월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팟캐스트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아오 예! 산타 땡큐. 오랜만에 성킴 교수님 또 선방을 네. 잡으셨습니다. 네. 성킴 교수님부터 역사 속 크리스마스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뭐 저도 지금 냉담 30년이지만 저도 나름 가톨릭 신자로서 예. 저 한국 때는 왜? 본명이 뭐예요? 세례명 예. 대천사 미카엘. 아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나 저 천사예요. 베네딕토 나는. 가톨릭이에요? 저는 이제 냉담자예요. 나도 냉담자라니까. 어머니가 저를 신부로 시키려고. 저도 신부 되려고 했었어. 진짜? 진짜. 어이구. 정말 전 그 신학교 가려고 했었어 난. 우리 한국의 천주교를 위해서 우리 둘이 이제 종교가 없게 된 거는 정말 크나큰 큰 복이 복입니다, 아닌가. 진짜. 네. 예. 아, 네. 큰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제가 신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예. 이게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왜 어떻게 갑자기 12월 25일이 왜 그러면 성탄절이 됐냐? 뭐 그 고대 로마의 뭐 태양신의 그런 그 기념일이 또 12월 25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솔 인빅투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설이 일단은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율리우스 1세 교황이 서기 350년에 정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가 이제 311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이제 315년에 니케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거기서 공의회를 열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교리를 다 정리를 해요. 예. 뭐 삼위일체 등등등등 성모 마리아 잉태설 등등등. 근데 다 어떻게 맞췄는데 하나가 딱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태어났냐? 아,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인데 성탄절. 그래가지고 일단 이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이게요. 아 이거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그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 야 그러면은 뭐 그냥 다 뻥으로 그냥 거짓말로 정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큰 이제 구체화된 정교화된 종교들은 이런 공의회 혹은 대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일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같은 경우도 공의회를 2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역사 속에서 불교 같은 경우도 3번에 걸쳐서 왜냐면은 다들 서로 그 기억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거야. 그거를 기록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면서 서로 교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의 그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종교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거 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형상이라든지 그 반야신경 금강경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굽타 왕조 때 기존에 있던 모든 구술된 그런 기록들을 맞아요. 모아가지고 예, 산스크리트어로 그때 대집대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 그렇습니다. 그 성장 불령법이죠. 법사.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공의회 이야기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15년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든 교리를 정리를 했어요 지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이라든지 등등등.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생일. 예수님 생일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예. 합리적으로 율리우스 1세 교황이 일단 이 크리스마스 이전 정해지기 이전에서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은 3월 25일이었어요. 성수태 고지일이라고 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성모 마리아한테 내려와가지고 곧 이제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다. 잉태한 날이에요. 그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게 성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 그 3월 25일은 가장 성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러면 대략 이 여성이 회임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보통 9개월이 걸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도 9개월이니까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교차 검증할 게 뭔가 필요해.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축일이 언제냐면 1월 6일이었어요. 1월 6일. 1월 6일은 어떤 날이냐면 동방 박사 3명이 별 보고 따라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응예 하고 있던 예수님 이마에 몰약을 발라준 그날이 1월 6일이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산후조리해야 되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그리고 아이가 선물을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된 그 기간이 적어도 2주일 것이다. 아이고. 성모 마리아도 산후조리를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두 개를 딱 맞춰본 거예요. 이 성수태 고지일 3월 25일 9개월과 1월 6일에서 2주를 더 앞으로 당기면은 태어난 날이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12월 25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1세 교황이 하도 압력이 많이 들어왔어. 도대체 성탄절은 언제냐?
오늘부터 그러면 12월 25일로 하자.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350년 서기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다. 네. 그 이제 또한 이제 동시에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그 미트라교죠. 그렇죠. 예, 로마가 믿고 있던 종교가 이제 미트라교였는데 미트라교에 의하면은 그들이 이제 섬기던 태양신 소울 인빅투스가 태어난 날이 이제 12월 25일이었고 태양신. 태양신. 한 해의 신의 생일을 두 번 챙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애초에 국교를 이번에 기독교로 바꿨으니 아예 그 날짜로 박아버리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교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당시에 이제 그 정했다는 또 이제 두 가지 설이 아주 이제 신빙성 있게 거론되고 있죠. 요즘 그 웅디 요번에 케이크 사봤어요?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번에는 안 샀어요. 옛날에 샀구나. 안 샀어. 요번에 봤는데 예. 똑같은 퀄리티의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대형마트 가면 10,000원인데 호텔 가니까 25만 원이더라고요. 25만 원이요? 똑같은 케이크. 똑같은 케이크. 저번에 희애 씨가 네. 뉴스에서 전해주신 것 같아요. 25만 원. 예. 똑같아. 호텔 케이크. 호텔 케이크. 예. 특히 이번 그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시는 분들 연인분들 조각 케이크 사가지고 가면 헤어져요. 왜요? 오빠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 좀 나도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25만 원짜리 케이크를 예. 이 케이크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물론 생일 때도 먹지만 크리스마스는 왜 갑자기 케이크와 또 연결이 돼 버렸나? 이거는 고대 그리스 전통이 합쳐진 거예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요. 그리스 신 많잖아요. 예. 제우스 등등등. 그 인격화된 신들. 예. 질투하고. 예. 이 신들이 인간들의 소원을 평소에 안 들어줘요. 제우스한테 저 좀 소원 좀 내 소원을 들어줘 했는데 일십해버리고 제우스가. 아이고. 근데 이 신들이 딱 하루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 당사자의 생일. 그날은 소원을 들어줘요. 특히 이제 여러 신들 가운데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누구한테 가장 그 소원을 빌었냐면은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이제 달의 신, 예. 풍요와 다산의 상징, 제일 말을 잘 들어줬대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아르테미스에게 이제 소원을 빌었는데 예. 달이잖아요. 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당시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치즈와 계란을 넣어서 반죽한 걸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맛있었겠다. 현재 케이크예요. 치즈 케이크요. 이거를 갖다 바치면서 신전에서 소원을 빌었다. 예. 그리고 내 소원이 하늘까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달 쪽으로 어떻게 했냐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예. 모닥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연기를 따라가지고 내 소원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생일, 케이크, 모닥불, 연기 합쳐져서 우리가 먹는 케이크가 됐다. 그래요. 네. 그 뭐 거기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풍경. 이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최근에 생긴 문화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그 풍습이 생겼는데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이 부고 기사가 뜨니까 런던의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디킨스 아저씨.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없어져요? 이런 거야. 그렇진 않고 그 문화가 그래서 그대로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코땡콜라의 이 마케팅이 또 이제 더해져서 지금의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거. 이건 또 독일 게르마니아 그 풍습이에요.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게르마니아는 야만족 타운이잖아요. 그렇죠. 야만족. 예. 글래디에이터의 맨 첫 장면에 나오는. 예. 근데 당시 이제 게르만족은 토르 신을 믿었어요. 어디다 박아드릴까요? 똥똥똥똥똥똥. 이 3세기경에 영국 출신 보나파시오라는 그런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예. 보나파시오가 다른 거 팔지 말고 보나파시오. 게르만 땅을 가니까 뭘 했냐면 전나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전나무를 넣고 게르만족이 거기다가 희생물 사람을 제사물로 바치는 풍습을 본 거예요. 이제 북유럽 이제 신화를 믿는 이제 지역들에서 그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보나파시오 이제 수도사가 깜짝 예. 놀라가지고 이건 야사예요. 도끼 가져오라고. 내가 도끼를 가지고 너 게르만 민족의 저 전나무를 한 큐에 빡 쓰러뜨리면은 어이구.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세다는 거 인정하라고. 와 유치하다. 와, 장난 아니고.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한 큐에 빡 전나무를 치니까 쓰러졌대요. 거기서 이 게르만족이 토르를 배신해버리고 기독교의 신으로 넘어왔다. 그게 아무 교리를 모르던 게르만족에게 이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하. 왜냐하면 딱 봐도 삼각형이니까 삼위일체 성경하기 좋고 손 기도하는 모습이고. 좋았어. 토르 공업사가 그렇게 망했다라는 없어.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죠?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매우 반짝이는 코를 가진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이 있습니다. 이 술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올라프, 2번 루돌프, 3번 아돌프. 이거 맞아.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세계사 책을 어떤 거 하나 봤는데 오타가 대박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루돌프 히틀러였다. 나도 봤어. 루돌프 히틀러. 루돌프 히틀러 진짜 웃겼어. 나도 봤어요. 무서운 아무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루돌프 더 레드노스, 레인디어, 그리고 다이애나 크라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박강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 나가는 동안에 막판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막판에 제가 이제 우리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첫 번째 1차 전쟁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보통 이제 네. 야사 많이 안 해주시지만 네. 이세민이 도망가다가 이제 고구려에 치고 도망갈 때 그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우리 장군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그 기록이 중국 야사에는 이제 유명하게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쫓아야 되는 거고 그게 그 다음 전쟁을 막는 효과가 있고요. 보통 병력의 가장 큰 피해는 후퇴할 때입니다. 그렇지. 예. 맞아. 그러니까 그 후퇴할 때 잘하는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 너무 재밌어요. 피아가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이세민 내려가지고 마차를 뒤에서 직접 끌고 도주를 했을 정도로 최악의 대패였어요. 그래서 이세민이 뭐 연개소문 여기까지 왔겠어? 하면 연개소문 언급할 때마다 갑자기 연개소문이 그렇죠. 세민아 하면서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에 보면은 그 경극이나 이런데 맞아요, 맞아. 악당의 어떤 캐릭터로서 예. 공포스러운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는 거고 사실은 마지막 전투와 관련해서 결국 노량해전이 왜 중요하냐면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도 예. 역시 그 전투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서 명확하게 본때를 보여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지. 안 그럼 다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흥미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세민이 정말 고구려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세민이 직접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렇죠. 고구려까지 이게 이 종묘 사직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분조를 안 했으니까. 분조를 안 했으니까 예. 그만큼 올인한 전쟁이에요. 거기 진 거지. 그런데 이제 안시성에서 네. 양만춘한테 완전히 얻어맞고 도망가다가 这是安史상 박성웅 씨는 거기 더빙했었어야 돼. 이거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중국의 유명한 경극들에 나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악당 캐릭터, 그 이제 연개소문이잖아요. 그렇죠. 연개소문 등에 칼이 5개가 있어. 오, 5개 칼을 어떻게 등에 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정사에서 지웠다는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성씨도 연보다는 천, 물론 이연하고 그렇죠. 겹쳐서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그럼 있습니다. 뭐 합니까? 아들내미가 다 말아먹었는데. 그랬지. 그래 다음번에 꼭 한번 이게 야사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상황을 정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운 저기가 부분을 좀 굉장히 살펴볼 크니까 필요가 있죠. 그거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야기 제가 우리 순서를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고 끝내고 서기 교수님 좀 더 하고 박근혜 작가님으로 짧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메가더와 연합군이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는데 6.25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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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월 19일 날 예상치도 못하게 예상을 했지요. 중공군이 이제 밀려들기 시작해요. 예. 그나마 평안도에 있던 서부전선은 반격을 성공시킵니다. 예. 연합군이. 근데 동부전선 함경도가 문제였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장진호 전투 등등에서 예. 이건 10분 단위 다 박살이 나버려요. 후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원산도 다 막혔어. 그래서 육로로는 남으로 못 가요. 예.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흥남부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흥남부두를. 후퇴를 하자.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모든 물자를 싣고 동해를 거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 함경도 주민들은 원래 북한 땅이잖아요. 왜 같이 탈출을 하려고 했나 등등등. 뭐 중공군 때문에 뭐 탈출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 예. 메가더가 이제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를 이제 원자 폭탄을 때리기 뭐 계획을 알기 때문에 뭐 내려왔다는 설도 있고. 승인은 못 받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피난민들도 엄청 내려와요. 우리 90세 금순이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23일 날 배들이 다 떠나고 거의 마지막 배인 머레디스 빅토리오가 하나가 남아요. 이거는 군 수송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수송선이에요. 예. 근데 배가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도 장갑차 등등등 이제 미군 이 무기들을 실었어. 예. 그런데 이것 떠나면 더 이상 탈 배가 없으니까 이 흥남부대 피난민들이 절규를 거죠. 아이고. 제발 우리도 좀 태워달라. 아니면 우리 죽는다. 예. 거기는 10군단 군단장이 이제 알몬드 소장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안 된다. 여기 미군 무기 싣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때 이 알몬드 이 장군의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 박사라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예. 알몬드 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카리성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알몬드라길래. 예. 이런 개그 치면 안 돼. 두 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알몬드 소장한테 미국 잘 살지 않냐. 이 탱크 장갑차 다 버리더라도 미국은 다시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저 울고 있는 애들 봐라. 할머니들. 놔두고 가면 다 죽는다. 한 번만 살려달라. 태워달라고. 결국에는 알몬드 소장이 결단 내려 탱크 버리라고. 실으라고 사람들. 그래가지고 14,000명의 흥남 피난민들이 머레디스 빅토리오에 승선을 해요. 예. 근데 나가는 것도 과정이 힘들어요. 북한군이 이미 이제 기뢰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건드리면 바로 수장이야. 아이고. 근데 유유하게 흥남 부두를 빠져나갑니다. 머레디스 빅토리오가. 예. 그래서 동해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처음엔 어디에 도착하냐면 부산항에 들어가요. 근데 부산항에서 입항 허가를 안 내죠. 이미 피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 불가다. 예. 어딜 가냐 14,000명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항도 입항을 못해요. 배가 너무 커서. 그래서 거제 장승포항 바로 앞에 있는 지심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14,000명을 내려가지고 조그만 배로 다 거제항으로 입항을 시켜요. 예. 근데 이 머레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 마지막으로 딱 이제 승선 얼마 하선 몇 명 적잖아요. 예. 분명히 흥남항에서는 14,000명이 승선했는데 14,000명. 딱 내릴 때 거제도에서 내릴 때 보니까 14,005명이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태어난 애들.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선장이 한국 이름을 모르니까 예.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일단 장부에 썼어요. 뭐야? 아무튼. 왜? 예.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미션 컴플리트. 선장으로서 임무 끝났다. 예. 다 승선했던 사람들 그대로 내려줬으니까. 이날이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거를 미국 본국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리고 지금도 거제도 장승포항에 가시면요. 그 머레디스 빅토리오가 섰던 그 장소가 있고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있어. 김치 5의 후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야, 감동적이다.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크리스마스 기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으면 이제 눈물 나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욕구, 그다음에 예. 한번 이미 전쟁이 치고 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때 그 수송 장비를 버리고 사람을 태운다라는 그 발상, 그렇게 해서 구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듣고 보면은 거제도가 또 다르게 보이고 아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진지했어. 캘리포니아 아몬드에서 아이 왜 끊겼어 거기서. 거기가 오늘 이야기의 백미였지요. 예, 아주 끊겼어, 거기서. 멋진 대목이었어. 자, 이어지는 우리 작가님의 역사 속 크리스마스 이야기. 네. 어떤 걸까요? 먼저 동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예. 이제 그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게 24절기 중에서 2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고 이제 22번째인데 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설이라는 게 애명을 붙여준, 그러니까 예명을 붙여준 건지, 그러니까 굳이 얘가 뭐 설까지는 아니지만 음력설이 있지만 얘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양력 기준으로는 약간 설 느낌이 나니까 기념을 해준 건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고려시대까지는 동지가 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그때 달력은 11월이 1월이에요. 그래서 자축 인묘로 할 때 그 당시 당에 선명력을 썼는데 예. 그 선명력은 11월이 자월입니다. 그 자월에서 이 동지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11월 1일 음력 11월 30일 요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11에 1에서 10에 끼어 있으면 애동지, 그다음에 11일에서 20에 끼어 있으면 중동지, 그다음에 20일에 30일에는 이제 그 노동지라 그러는데 올해가 30날 마지막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게 그 원나라 간섭기의 원수시력으로 바뀌면서 지금 있는 이제 1월이 시작인 달로 그렇지. 바뀌니까 예. 얘가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조선 왕조에서 볼 때는 고려 때까지 얘가 설이었으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절기상으로 볼 때 태양이 다시 새롭게 길어지는 시기니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3대 명절을 보면은 설날, 그다음에 왕의 생일, 그다음에 동지입니다. 동지. 그러니까 큰 명절인 거죠. 네, 정말 큰 명절이었던 거죠. 마야력도 동지를 기준으로 한 해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한 해의 시작을 동지로 하느냐 또 입춘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계속 동지를 너무나 그러니까 겨울에 한겨울에 축제로서,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도 있긴 하지만 정월 대보름과 동지는 또 거리가 짧을 때는 열흘, 길 때는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해의 마감, 그러면 또 한 해의 시작.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물을 크리스마스 주고받는 것처럼 동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한 해의 정리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거 있으면 다 갚고 원한 못 푼 거 있으면은 썬킴성이랑 저랑 못 푼 원한들 그런 거 다 풀고.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화해를. 가서 이제 제대로 한 판. 그건 두 가지 다겠죠. 뭐. 아, 그래요? 편한 대로 아, 풀어가면 되겠죠. 아 진짜? 네. 이제 이런 어떤 날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지가 애매해지는 시기가 1896년에 벌어집니다. 1896년 이때 우리가 양력을 쓰기 시작해요. 양력을 썼다. 이게 24절기가 양력이었으니 사실은 태양력일 때 음력 속에서 24절기가 의미가 있는데 모든 달력이 양력이 돼버리니까 예. 굳이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12월 22일, 23일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해가 짧아지다 길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요 1896년 전에 사실은 요 동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념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또 딱 그 시점에 그 한 10년 전에. 아, 1884년 배제학당, 85년 이화학당이 생길 그때 예.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들고 온 겁니다. 빠라밤. 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들고 왔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에 1880년대 90년대 크리스마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유럽 쪽의 풍습이었고 청교도가 볼 때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축하를 하면서 번잡스럽게 할까. 그런데 이게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거지. 초기에는 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집은 벌금 물렸어요, 청교도들이. 그 어차피 결국 그 미사 지내는 날이에요. 크리스트 마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조촐하게 모여서 서로 이제 그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미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전에 카톨릭에서도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왔지만 널리 퍼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종교의 어떤 그 포교의 자유가 없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들어올 때 교회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 병원이 같이 세트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공부만 하고 예배만 보고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 안에서만 보였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뭔가 축하할 일이 있고 뭔가 선물도 주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특히 이제 1890년대 한 10여 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정례화가 됩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던 태양약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제학당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의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헌금 받은 거 있으면은 불우이웃 돕기. 그래서 어려운 이웃도 좀 돕고 아픈 예.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축하로 나가요. 근데 뭐 들고 나갔는지 아세요? 몽둥이? 몽둥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한 해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 등을 들고 나가요. 재고 랜턴은 아니고 그렇죠. 이게 흰 등을 들고 나갑니다. 흰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비슷하냐면 초파일의 연등이에요. 연등.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볼 때는 어떻게 축하를 해야 되지? 모를 수 있지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처음에는 연등 행사와 비슷한 모습들이 이 배제학당에서 펼쳐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겨울인데 또 등까지 들고 가니까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당시 크리스마스에게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그날을 이제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만 비신도들에게는 구경하는 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동지의 지위는 약해지고 크리스마스가 강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12월 말에 동지를 지낼까 크리스마스를 지낼까 이게 시골에선 동지 서울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교회가 있는 동네는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의 매력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국풍의 축제라는 거죠. 전통의 것이 아니라 전통의 것도 재밌지만 이국풍은 뭔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 구경거리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1930년대 산타클로스 이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그러니까 한쪽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라는 어렵지만 12월쯤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 이거를 기념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어떤 그 추구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되니까 총독부가 볼 때도 굳이 그건 말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사실 뭐 정치에 관심 없게 되니까.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양력을 계속해서 밀었던 뭐 24절 기구 음력기구 이것보다는 양력을 밀었던 이런 어떤 그 총독부로 볼 때는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했는데 이제 37년 42년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이 되면 잠시 이게 사라집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근데 그 안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194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30%를 개신교계 학교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계속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행사를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광복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정이 미군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 미군정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와서 보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나라가 개신교가 이렇게 발달해 있을 거라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다시 이제 미군정 바탕으로 하는데 더 나아가서 당시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의 70%가 예.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예. 그다음에 김구, 김규식 전부 다 개신교 신자죠. 그런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김구 주석의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이날만은 예. 이날은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반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던 대중들이 볼 때도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합니다. 나라 세우자마자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미 군정기에 실시했던 통금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하루 이틀 풀게 되는데 그 하루 이틀 풀었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 어이구.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푸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모든 젊은이의 소위 말하는 놀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집중이 되는 거죠. 광란의 하루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이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는 기사가 신문마다 실립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거고 우리 풍습하고 맞지 않고 서양 명절인데. 서양 명절인데 이런 이상한 명절을 신자가 아니면서 즐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 나가서 본래 미국엔 이런 게 없다. 본래 유럽엔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긴 한데 요즘 이제 그 뭐 할로윈에 그렇죠. 대해서 하는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이 비판의 어떤 의미하고 상관없이 놀 데가 없는 통금이 1983년 84년에 풀리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 전에 밤에 놀 데가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날 하루는 일종의 해방구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교하고 그다음에 뭐 상관이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 불교. 그래서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생이 이제 그 행정소송을 겁니다. 예. 여기는 이거 유명하죠. 공휴일인데 예. 우리는 왜 공휴일이 아니냐. 1966년에 걸었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이라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이 되고 1975년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은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 부르는 석가탄신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외래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뜻밖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다문화사예요. 다 종교, 다 문화. 네. 참고로 이제 뭐 제가 다녔던 학교는 공자님 생일도 쉬거든요. 예. 그 학교 차원에서. 네,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 앞에 있는 은행나무 좀 바꾸라고 해요 좀. 우리 다 쉬자. 저기 조로아스터부터 해가지고. 난 자이나교. 다 이제 태양신 라 해가지고. 난 자이나교 할래. 조로아스터랑 태양신 라 이렇게 다 밑으로 이렇게 다 따지면은 12월 거의 통으로 쓸 수 있어 우리. 이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웅디령으로. 제가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다. 이 12월을 쉬고 싶은 분들.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서양의 어떤 하나의 기념일을 넘어서서 마치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가운데 하나 같은 모습을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정작 그러면은 우리의 동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동지는 그래서 잠들어 있어서 팥죽으로만. 팥죽으로만. 네. 그러니까 아직 시골에서 그러니까 산업화가 덜 됐던 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지냈는데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점점 퍼졌고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1월 그 통금이 해제가 되니까 예. 크리스마스 외에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겟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린이로 갑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타클로스며 그다음에 좀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크리스마스에 집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요즘 그 참 우리 희극인 여러분들 캐롤 안 그리워요? 캐롤이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 지금 희극인이 누가 있다고 희극인 분들 아니 예전에 뭐 앨범 냈잖아요. 딸릴까 말까 산타 할아버지는 예. 그게 그립다고. 그게 그랬다고? 네. 근데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매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니까요. 예. 딸릴까 말까.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누가 올해는 누가 캐롤 저기 녹음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기도 그러니까. 했었어요. 누가 더 많이 많이 파나 이런 거. 그치 판매량.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캐롤 좋지. 자 오늘 역사 속 크리스마스 이야기 쭉 살펴봤습니다. 그 반면에 또 그 동지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팥죽 먹는 거 빼고는 그냥 사실상 이 유명무실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지 사실은 서양에서 동지에서 크리스마스의 어떤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크리스마스가 동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안타깝네요. 같이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2번 루돌프였죠.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